요즘은 신민석 기자입니다. 담당 PD가 웃어서 오프닝을 2번 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이야기를 한 명 해볼까 합니다. 대단한 배우라는, 연기를 잘하면 대단한 배우겠죠. 인기가 많으면 대단한 배우겠죠. 그런데 이 배우는 방송사들의 어떤 경쟁에 판도를 뒤바꿔 버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대단한 배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남궁민. 요즘 드라마 연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연인 같은 경우에 5회 방송에서 8.4%, 그리고 6회에서 8.8%를 기록하면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말 미니시리즈 경쟁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원래 이제 미니시리즈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가 중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금토 드라마가 중심이 됐죠. 그 시작점은 2019년에 SBS가 열혈사대라는 드라마를 금토 드라마로 편성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그러면 금토 드라마가 생겼죠. 이후에 이제 뭐 스토브리그, 터킹 영원한 군주, 편의점 샛별이, 펜트하우스 2, 모범택시, 이런 드라마들이 SBS 금토 드라마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MBC가 참전했는데 MBC는 조금 늦은 2021년에 그 검은 태양이라는 드라마로 금토 드라마를 시작해가지고 희대의 히트작이었던 오썸의 붉은 끝동, 이것도 금토 드라마였죠. 이렇게 금토 드라마로 미니 시리즈가 몰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서서히 월화 드라마랑 수목 드라마를 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연코 지금 현재 미니 시리즈 경쟁은 금토 드라마를 하고 있는 SBS와 MBC, 그리고 그 토일 드라마라는 종합 편성 채널 JTBC, 그 다음에 케이블 TVN, 이렇게 네 방송사의 드라마가 금토 토일로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이 모든 드라마가 다 만나는 접점이 돼가지고 아주 토요일 시청률을 딱 보면 그 주 이제 미니 시리즈 중에 어디가 1위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전 시점에 가장 잘 나가는 곳은 MBC였어요. MBC가 6월부터 7월까지 방송했던 닥터로이어가 시청률 7.2%를 찍었으니까 7.2%면 요즘에는 뭐 준수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까지 방송됐던 빅마우스는 13.7까지 찍었어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했던 금수저는 7.8을 찍었는데, 금수저 시청률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드라마 최고 시청률은 언제 나올까요? 마지막 회에서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그랬는데 금수저는 9회하고 11회에서 7.8%를 찍었는데 최종에는 6%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떨어졌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SBS 같은 경우에도 뭐 6월에서 7월까지 방송됐던 왜 오수재인가가 10.7%까지 찍으면서 잘 나갔는데, 이때는 MBC 닥터로이어를 압도했었어요. 그런데 7월에서 9월까지 방영됐던 오늘의 웹툰이 1회 4.1%, 아무래도 왜 오수재인가의 후속작이니까 그 여파가 후속 효과가 있었겠죠. 4.1%를 찍었는데 최종회에서는 1.6%였어요. 그러니까 4.1을 찍은 이후에 쭉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빅마우스를 확 뜨면서 MBC 금토 드라마는 뜨고 SBS는 위기에 몰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SBS가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한 금수 후속작에서 완전히 터졌어요. 수입료를 1,000원만 받는 가성비 최고의 변호사가 나왔던 1,000원짜리 변호사였죠. 이 드라마는 결국 시청률이 15.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잘 나가다가 종반 이후에 훅 떨어진 이유가 1,000원짜리 변호사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SBS는 1,000원짜리 변호사가 터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 소방사업경찰서 또 터졌고, 법전, 모범택시 2,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3, 그 다음에 악귀, 뭐 연이어 터졌어요. SBS는 뭐 그 1,000원짜리 변호사 이후로 하나도 망한 작품이 없어요. 현재는 소방사업경찰서 그리고 국가수가 방영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SBS가 최강자가 될 수 있었고, 이제 경쟁자였던 MBC랑 싸움이 아니라 경쟁자가 바뀌었어요. 바로 JTBC예요. JTBC 토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되는 작품도 있고 잘 안 되는 작품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했던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최고 시청률이 4.6밖에 안 됐어요. 위기였죠. 그런데 그 다음 후속작으로 토일 드라마에 금요일을 붙여가지고 금토일 드라마를 편성했어요. 아주 파격적인 편성이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은 시청률이 무려 26.9%까지 찍었죠.
그러면서 JTBC 드라마가 확 달라지면서 그 이후에 대행사, 신성한 이혼, 닥터 차정숙, 킹더랜드 역시나 한 편도 실패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이 그 주말 미니시리즈 경쟁은 SBS 금토 드라마와 JTBC 토요일 드라마가 양강 체제를 구축했죠. 그 와중에 MBC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년 꼴찌였어요. 그래서 TVN 같은 경우에는 그 1타 강사라든지 하나씩 성공하는 것도 있고 하면서 3위 자리에 있으면서 한 번씩 1, 2 자리 그 양강 구도를 깨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그 금수저가 끝난 다음에 했던 드라마가 팬레터를 보내주세요였어요. 짧은 드라마이긴 했지만 2.0으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 다음에 이제 금원령 조선 혼인 금지령이라는 드라마 그 다음에 꼭두의 계절 조선 변호사 넘버스 빌딩 수배의 감시자들 연이어 다 망했어요. 시청률이 뭐 전부 다 특징적인 거는 첫 회 시청률이 더 높아요. 처음에 혹시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면 시청률이 뚝뚝 떨어져요. 다 뭐 3% 4%대 그리고 뭐 최종에서는 1%대 찍은 드라마도 여러 편일 정도 1% 그러니까 3, 4%대로 시작해서 1, 2%대로 끝나는 완전 망한 드라마들의 연속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MBC가 꺼내든 비장의 반격의 카드가 바로 연인이에요. 금토 드라마 이 방송사 경쟁의 판도를 뒤바꿨던 1,000원짜리 변호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남궁민이었죠. MBC가 처음으로 금토 드라마를 시작했던 검은 태양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남궁민이었죠. 그리고 이번 연인의 남궁민이 또 한 번 판도를 뒤바꾼 거예요. 만년 꼴찌 거의 지난해 여름부터 1년가량 MBC는 그냥 만년 꼴찌 이 공식이 굳어져 있었는데 남궁민 한 명 때문에 그 공식이 깨졌어요. 위기 SBS를 구해냈던 남궁민이 이번에는 위기 MBC를 또 한 번 구해낸 거죠. 이게 또 약간 눈길을 끄는 게 이번에 보면 금토 드라마니까 5회에서는 8.4 토요일날 6회에서는 8.8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예요. 왜냐면 그 잘 나가던 뭐 악귀, 킹더랜드, 뭐 닥터 차정숙 뭐 이런 모든 드라마들이 토요일에 시청률이 낮았어요. 뭐 어떤 그 모든 그 금토 드라마, 토요일 드라마들이 언제 만나요? 금요일에는 금토 드라마 2편만 방송을 하고 일요일에는 토요일 드라마 2편만 방송을 해요. 근데 토요일에는 금토 드라마, 토요일 드라마가 다 방송을 하니까 이게 네 편이 경쟁을 하니까 시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올라갔다가 토요일에 살짝 떨어지고 토요일 드라마 토요일에 살짝 떨어지면 일요일에 올라가고 이게 흐름이었는데 그렇게 보자면 연인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보다는 토요일에 시청률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5회에서는 8.4, 6회에서는 8.8로 0.4가 올라갔어요. 완벽하게 흥행세를 탔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대로라면 7, 8회에서는 가볍게 두 자릿수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강력한 이틀 겹치는 금토 드라마인 SBS의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시청률이 뭐 6.1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힙하게 같은 경우에 이날 그 연인과 맞붙어가지고 5.5%를 찍었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 날에는 7%를 찍긴 했거든요. 힙하게가 약간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쭉 보면 드라마 같은 경우 한번 흥행세를 타면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연인이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드라마가 요즘에 사극은 퓨전 사극의 대세이긴 해요. 정통 사극은 뭐 요즘에 큰 사랑을 못 받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KBS 정통 대하 드라마가 또 하나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또 최수종을 기용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또 높은 인기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퓨전 사극이 위주이긴 한데 이 연인 같은 경우에는 정통 사극도 아니고 퓨전 사극도 아닌 그런 경계선에 있어요. MBC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휴먼 역사 멜로 드라마라고 정리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정통 사극에 가까워요. 정통 사극이면 뭐 이게 뭐 서로 또 정치질하고 뭐 싸우고 음모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큰 틀은 남궁민과 안은진의 멜로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 사극으로 그 시대 배경만 조선시대고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면 퓨전 사극일 텐데 병자호란이라는 굵직한 소재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엇갈린 사랑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그 고통받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그려냈기 때문에 정통 사극의 멜로를 잘 더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가 당연히 더 성공률이 크겠죠. 그냥 정통 사극이나 퓨전 사극보다. 이런 사극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잘 살리면 정통사극의 장점과 멜로의 장점이 결합돼가지고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어떤 처음에는 굉장히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는 약간 깡패 비슷하고 양아치 비슷한 그런 양반이었다가 전쟁이 터진 다음에 뭐 싸움 엄청나게 잘하다가 또 청군이 됐다가 뭐 굉장히 그 어떤 병자호란에서의 어떤 그 정통사극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면서도 멜로적인 요소도 굉장히 툭툭 장난처럼 던지고 뭔가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대사 한마디에 여성 시청자들은 굉장히 심쿵할 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현진한테 강화도 가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는 네가 어디 있든 찾아가겠다. 나도 심쿵하더라고.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하니까 되더라. 그게 터진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금토 드라마가 16부작 내지는 12부작이에요. 점점 12부작이 대세가 되어가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는 시즌제로 가는 분위기가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미드를 처음 시즌제 드라마를 접할 때 한 시즌이 뭐 10회에서 11회 요 정도 분량이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미드는 뭐 러닝 타임이 한 45분 전후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1시간 좀 넘긴 하지만 영도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근데 연희는 20부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작 6회예요. 충분히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긴 한데 문제는 20회를 한 번에 방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트 1으로 10회, 파트 2로 10회를 방송하는데 그 파트 1이 9월 2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6회까지 했으니까 4회 분량이 남은 거죠. 그리고 한 달 조금 넘게 쉬어가지고 10월 달에 파트 2 방송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파트 1이 끝나기 전에 두 자릿수를 찍어야 돼요. 압도적으로 붐업을 쫙 해놓은 다음에 한 달 좀 넘게 쉬는 건 큰 여파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SBS, JTBC 이런 방송에서 차기작을 한참 막 하고 있는데 차기작이 좀 되려고 하는데 연인 파트 2가 딱 하면서 그냥 다시 다 휩쓸어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반면 이미 양강구도를 확실히 구축해놓은 SBS, JTBC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파트 1이 확실하게 어떤 막 화제성을 놓고 끝내지 않고 그냥 뭐 가장 시청률이 높긴 하지만 뭐 이러다 끝나면 파트 2가 오히려 힘을 못 쓰고 확 SBS와 JTBC 양강 드라마에 묻혀버릴 여지가 있어요. 게다가 SBS는 또 지금 차기작으로 김순옥 작가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TVN 같은 경우에도 그 전작 전 시즌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한 아라몬의 검을 바로 또 그 9월 초 그러니까 그 연인 파트 1 끝나고 다음 주부터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달을 좀 넘게 쉬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지금 1년 가까이 굳어져 왔던 SBS, JTBC 양강 구도가 깨지긴 했는데 MBC가 이걸 깨고 확 치고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양강 구도가 재정립될 것이냐 아니면 TVN이 치고 올라올 것이냐. 요즘에는 이 드라마들도 재밌지만 저는 사실은 더 재밌는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특히 일요일 아침이 되게 설레면서 휴대폰을 열어요. 시청률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도 드라마 하나하나 재밌지만 시청률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